힘든 이야기를 할 때 괜히 웃으면서 말해본 적 있나요? 아, 그때 진짜 힘들었어. 농담이야, 농담. 요즘 좀 우울한데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 아, 근데 웃기지 않아? 분명 마음속엔 무거운 게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올 땐 어느새 농담이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려다가도 상대방 표정이 조금만 무거워지면 아, 근데 별거 아니야 라고 덧붙이게 되고요. 마치 내 감정에 스스로 취소선을 긋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작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웃음을 먼저 꺼내게 될까요? 농담으로 말하면 진짜 마음은 들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고 나도 너무 진지해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웃음은 감정의 완충제가 됩니다. 말은 꺼냈지만 진짜 무게는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웃으면서 말하다 보면 정작 나조차도 내 감정의 무게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을 감정을 가볍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어색한 순간을 넘기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게 농담의 역할이라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 농담은 감정을 가볍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굳이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면 농담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진짜 힘들수록, 진짜 아플수록 우리는 웃음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덜 무거워 보이니까요. 그래야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야 너 왜 그래?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무겁게 만들기 싫어서 괜히 진지해 보일까봐, 유난스럽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웃음으로 먼저 덮어버리는 겁니다. 나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내 이야기도 별거 아니야. 라고 미리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방어가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말은 했는데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내가 웃으면서 말했으니까요. 내가 먼저 별거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알아채기 어려웠던 건 당연합니다. 내가 숨겼으니까요. 내가 먼저 농담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마음을 꺼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숨긴 셈입니다. 이런 패턴이 오래되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감정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농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오래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일 겁니다. 어렸을 때 울면 왜 그런 것 가지고 울어?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 힘들다고 말하면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겁다는 반응을 받았던 사람. 그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절당하기 전에, 무시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정말 힘든 순간에도 웃게 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에도 웃게 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봐도 응 괜찮아 하하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면 다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숨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분명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내가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늘 농담으로 포장된 나만 보여줬으니까요.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연인에게도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농담으로 넘깁니다. 아, 나 요즘 좀 그래. 근데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요.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다 그렇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아니 잠깐 진짜 괜찮아?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길 바랐는데,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먼저 가볍게 말했으니까요. 이게 반복되면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 옆에 있는데 혼자인 느낌, 분명 대화하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 외로움을 또 농담으로 말합니다. 아, 나 좀 외로운 듯, 하하하하. 뭐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사실 혼자가 편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농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것,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웃음이 정말로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유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담 말고는 감정을 꺼내는 방법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 농담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슬플 때 오직 농담으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선택이고 후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됐을 때 그건 더 이상 유머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하고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말이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웃음 뒤에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사실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 사실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이런 말들이 끝까지 올라왔다가 농담으로 바뀌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다시 속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그렇게 쌓인 말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제야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겁니다. 꺼내지 못한 말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농담으로 덮어버린 순간들이요. 그래서 가끔은 웃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힘든 표정으로 해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미리 웃어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은 내가 먼저 가볍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갑자기 다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면 몸이 굳고 목소리가 떨리고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이 한마디만요. 웃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근데 뭐 다 그렇지 라고 취소하지 않고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색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원래 어색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지하게 말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말했을 때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반응들이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감정을 꺼내는 게 덜 무서워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진심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사람에게 조금씩 열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농담이 아닌 나, 포장하지 않은 나,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나를요.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관계의 본질이니까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받아주는 것.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래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웃으면서 힘든 이야기를 해왔다면, 한 번쯤은 웃지 않고 말해보세요. 농담으로 바꾸지 않고 말해보세요. 그게 어렵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연습이에요. 나 요즘 진짜 힘들어.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 사실 나도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어. 이런 말들을 웃지 않고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진지한 것 같고,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내가 유난을 떠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래 감정입니다. 감정은 무거운 거예요. 그걸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감정은 무거워도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누군가와 나눠도 됩니다. 혼자 다 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농담으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이 가장 괜찮아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많은 말을 삼키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삼킨 말들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꺼내보세요. 웃지 않고, 가볍게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요. 당신의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어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